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교양 있는 일상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10개 단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강의 절로 바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 있는 10개 단어를 여러분이랑 같이 배워볼 건데, 인싸, 온택트, 어그로와 같이 요새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TMI,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 레전드, 터닝 포인트, 이코노미, 메디컬, 퍼스널 같은 것들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퍼스널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퍼스널까지 끝까지 같이 저랑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강의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인싸요. 여러분 인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TV에서든 어디서든 무조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단어를 보고 내가 알고 있으면 하게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그냥 싹 지나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인싸라는 건 사실 젊은 사람들이 쓴 지 꽤나 된 말이에요. 몇 년? 한 4, 5년 된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너무 많이 써서 어떻게 보면 좀 시대가 지나버린 말이 될 정도로 많이 썼던 말입니다. 이 인싸가 어떤 뜻이냐면요, 밑에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 친화력이 좋고 인기가 많은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딱 들어보시기에 그냥 되게 활발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인싸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인싸 전에 아싸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싸는 또 뭔가요? 제가 이제 가장 아래줄에다 써놨는데, 여러분 인싸를 이해하시려면 아싸를 먼저 이해하시면 더 쉬워요. 아싸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저희 이제 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대학교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더니 모르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친구가 탁 됐어요. 근데 한 반에 한 50명 정도 친구들이 있으면 이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 한 3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명들은 동기들이 뭘 하든 선배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난 그냥 나만 학교 다닐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자발적인 아싸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싸가 우리 이거 아싸 아니고 outsider예요. 우리 outside 하면 바깥으로, 바깥쪽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을 아싸, 아웃사이더의 줄임말, 아웃사이더 줄임말 아싸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 10년 흘렀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듭니다. 우리 인스타그램도 나오고 유튜버도 나오고 뭔가 너무너무 활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 모임 안에서도 50명 중에서 20명이 아싸였으면 이 30명 중에서도 그 30명의 모임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한 2-3명 정도에서 모임도 공지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러는 애들을 insider, 이 원 안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안쪽에 있는 사람, 인사이더라는 말을 해서 인싸라고 붙였어요. 물론 insider, outsider라는 말이 영어로 우리가 쓰고 있기는 합니다. 내부자 내지는 외부자라고 쓰이고 있지는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인싸와 아싸의 의미를 미국에서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싸, 아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싸 밑에 볼게요. 패션 인싸들은 빵빵빵을 쓴다. 그래서 요새 패션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패션 인싸들은 저처럼 애플워치를 차고 있다. 요렇게요. 수백만 팔로워 인싸를 영접하는 걸 기대한다. 어떤 사람이 인싸들의 인사법을 인사를 했대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인사한다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인사를 했겠죠. 그래서 요새는 매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뭔가 좀 독특하지만 조금 튀는 것들, 그런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인사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싸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insider, inside, 안쪽으로, 안쪽에라는 단어에서 insider로 파생됐다. 인싸, 너무나 활발한 사람들,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한다라고 정리해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싸 느낌 좀 오시죠? 네, 저도 설명드리면, 제가 옛날 때는 조금 진짜 인싸였어요. 대학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걔들은, 고등학교는 중학교 같이 다니던 애들이 올라오잖아요. 대학교는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우리 과에 배정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임 나가가지고 애들 전화번호 다 따다가지고 모임 만들고 여기서 마시고 저기서 마시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요새는 전혀 아니고요. 요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도 다 못 만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다음 장에 있는 온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언택트라는 걸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언택트도 사실은
정확한 영어라고 볼 수는 없죠. 원래는 이 가장 아래줄부터 볼까요? contact. contact 하면 어떤 게 이제 맞닿아 있는이라는 접촉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눈에다가 끼는 거 콘택트 렌즈라고 하죠. contact. 접촉하다인데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안 만난다라고 해서 un, on, 부정 내지는 반대를 하는 말을 붙여서 untact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죠. 언제까지? 한 4, 5월까지요. 근데 4, 5월쯤부터 요새는 무슨 얘기가 쓰이냐면 on tact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이어진 것 같아요. on tact 이제 안 만나. 안 봐해서 이제 우리는 근데 온라인으로 만나 라는 뜻이 바로 on tact예요. 네, 물론 우리가 어떤 거 위에 있다의 접촉을 나타내는 on이잖아요. on. 뭐 예를 들면 책이 테이블 위에 있어 하면 on the desk 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 on처럼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online. 온라인. 우리 여러분 저랑 같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계시고 있잖아요. on tact, 온라인상으로 만나다라는 말이 on tact고요. 제가 밑에다 뜯어놨죠. 온라인을 통한 대면, 그것이 바로 on tact다. 영상회의로 on tact 팬 미팅을 한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수들이 조금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 뭐 타격이 있어도 엄청나게 뭐 잘 되는 가수들도 있지만 좀 중소 가수들 같은 경우는 그 뭐였죠? 공연, 실제로 콘서트 같은 걸 해서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걸 아예 못하기 때문에 좀 타격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온택트,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팬미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뭐 요양급여 비용 심사도 온택트 시대. 네, 요양급여 비용을 나라에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나 봐요. 근데 심사를 해야 되는데 만나면 안 되니까. 네, 온라인으로 온택트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언택트 이어 온택트 문화가 온다. 자, 이 말 이제 이해되시죠? 예전 같았으면 언택트 이어 온택트 문화가 온다. 뭔 소리야? 언택트. 안 만나는 거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안 만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만나긴 해. 뭘로? 온라인으로 만난다라는 이야기고요. 요새 굉장히 핫하죠. 이 비대면 문화. 비대면 분야, 온택트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원래 만났던 것처럼 만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과 새로운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같이 지금 온택트 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어그로라는 게 있고요. 이건 사실 이거 영어로 부르기도 좀 뭐해요. 원래는 영어의 무언가에서 나온 거고요. 그거 좀 설명 좀 나중에 드리고, 어그로란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어그로 뭐냐면 제가 뜻을 이렇게 써놨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지? 여러분 유튜브 채널 유튜브 들어오시면은요, 제 친절한 대학 강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이쁜 썸네일, 자극적인 썸네일 뭐냐면 이제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늘 웃고 있죠? 웃고 여기다 글씨 뭐라고 써놓잖아요.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요. 그걸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 썸네일에 여러분들의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장치들이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뭐 궁금하게 만드는 것, 뭐 자극적인 말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어그로고요.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어그로를 거의 안 끄는 채널이에요. 네, 저는 보통 제 이제 철학이 약간 이렇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클릭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클릭하신 분들은 좀 필요해서 클릭하신 거니까 이 필요하신 분들께 필요한 강의를 제공하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라 저는 어그로를 잘 안 끄는데, 제가 어그로를 제대로 한번 끌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 채널에다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찍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지쌤이 이제 더 이상 강의 안 하시려나 보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누르게 만든 거예요. 네, 누르시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 저 책 발매했습니다 빵 해가지고 그때 책이 빵 엄청 잘 팔려서 막 그런 게 이제 어그로죠. 제가 아마 내년 초쯤에 올 연말쯤에 여러분의 어그로를 한 번 더 끌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막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어그로라고 해요.
자, 밑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아니면 어떤 유튜브 채널은 매번 어그로만 계속 끄는,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궁금한 내용은 하나 안 알려주는 채널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에서 한번 어그로를 끌었었어요. 이렇게요. 버거 접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어디서요? 롯데리아에서요. 버거를 접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사실은 햄버거 사업을 접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버거를 진짜 이렇게 접었어요. 원래 버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빵을 이렇게 접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달라지진 않았죠. 여기 요 접은 버거에 대한 후기들도 뭐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후속 기사가 나왔어요. 걔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어그로를 끌었나 라고 해서 기사에서도 어그로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그로 끌지 마, 어그로에 당했다 등등과 같이 어그로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어그로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이 어그로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 번 듣고는 기억 못하겠죠. 너무 막 다른 나라 말 같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aggressive라는 단어가 아래에 있어요. aggress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aggressive가 뭐냐면 공격적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aggressive. 이 aggressive가 예를 들면 사람의 성향이 공격적인 것도 공격적인이고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어떤 경영 행보를 할 때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에 반해서 수비적이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업 운영을요. 근데 기업이 공격적인 경영을 할 때도 역시나 우리 aggressive 하다고 해요. 사람 성향도 걔 너무 aggressive해, 매사에 너무 aggressive해,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aggressive라는 말에서 이 어그로라는 말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왜 aggressive랑 관련이 있냐면 옛날 때 게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게임에서는 뭐 하냐면 괴물들을 때려잡죠. 그리고 괴물들을 때려잡으면 그 괴물이 좋은 칼, 좋은 창, 좋은 활 같은 아이템들을 떨어뜨려줘요. 근데 이 몬스터가, 이 괴물이 너무 세니까 여러 명이서 잡습니다. 근데 괴물은 나한테 가까이 있는 내가 눈에 보이는 한 놈만 때립니다. 한 놈만 패, 이런 용어도 있었죠. 한 놈만 때립니다. 그러면 그 한 놈 맞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맞으면 죽죠.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른 녀석이 다시 또 맞아요. 그 괴물의 aggressive, 공격적인 성향을 계속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괴물은 계속 때리는 거예요. 누가 날 때리니까. 근데 돌려가면서 맞는 거예요. 그 말에서 어그로라는 말이 탄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 게임이랑 전혀 상관없이 특히나 유튜브 아니면 우리 신문 기사 같은 것도 어그로 엄청 끌죠. 뭐 누가 어쨌나, 뭐 어쨌나, 뭐 이렇게요. 누가 어디로 이적한다더라, 스포츠 기사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그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또 어그로 별로인데 저도 끌지는 않을 거예요.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요, 예전에 친절한 대학에서 한번 여러분께 강의했던 적이 있는 TMI라는 거예요. TMI 여전히 TV에서 보면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TMI 요거는 영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TOO예요. 우리가 to라고 읽히는 게 TOO도 있습니다. TOO는 뭐죠? to, 너무나, 예를 들면 너무 더워, too hot, it's too hot, 진짜 너무 덥다, 너무 과하게 무언가 할 때 to라고 해요. much 하면 많은 이란 뜻이에요. 우리 이거 가격 얼마예요? How much is it? 그냥 뭐 how much 라고 하기도 하죠. 얼마나 많이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냐, 얼마나 많이 네가 돈을 받아야 되냐, how much is it? 많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oo much 하면 그 두 개만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too much 하면 너무 많아. 뭐 예를 들면 누가 음식을 줬어요. It's too much. 너무 많아. 아니면 누가 선물을 줬어. too much. 너무 많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I는 뭐냐면 information이에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나 많은 정보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 아니죠. 좀 꽤 됐는데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박찬호 씨 개그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찬호 씨가 야구선수 박찬호요. 야구선수 박찬호 그 선수가 말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박찬호 씨랑 한번 얘기하면 30분 동안 귀에서 피날 정도로 그걸 이용해서 어떤 개그맨이 조충현이라는 개그맨, 그 개그맨이 그거 했죠. 제가 뭐 예를 들면 TMI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LA에 있을 때 이러면서 계속 개그를 이어가는 개그 콘서트에 있었었어요. 네,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 것들을 TMI라고 하고요. 뭐 제가 밑에 써놨죠. 알고 싶지 않은 정보,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사람들이 TMI라고 해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누가 그렇게 그냥 쓸데없는 정보 있잖아요. 쓸데없는 정보를 계속 줄 때 너무 TMI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밑에 보면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 되어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교환학생 후기라고 써놓고 가로에 쳐놓고 TMI라고 써놨습니다. 교환학생 뭐냐면 학교에 대학교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가서 한 학기 내지는 1년 동안 수학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교환학생을 갔다 온 후기를 올리는데 TMI?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정말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 스스로도 핵심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정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지쌤 강의도 어떻습니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TMI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가르치죠. TMI는요, too much information이요. 너무 많은 정보를 줄 때 TMI라고 합니다. 다음이요라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전 그거보다 좀 더 드리죠. 네. 그래서 TMI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요새는 뭐 그냥 스스로 TMI, 나 진짜 많은 정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TMI라고 씁니다.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 해외여행 갈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근데 TMI야. 진짜 많이 알려주겠네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뒷장에는요,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한 30분 정도에 끝내야지 했는데 30분 정도에 못 끝낼 것 같고 이왕한 거 쭉 가볼게요.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도 들어오셨죠? 이게 보통 이데올로기가 영어로는 ideology라고 써요. ideology라고 쓰고 ideology라고 읽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데올로기 이야기하면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죠. 네. 어쨌든 우린 그냥 이걸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랑 ideology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지금 이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진짜 영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사실 한국말로도 우리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좀 어려울 것 같고 한국말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 이념 내지는 가치체계라고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데올로기를 찾아보면 그 사전에도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념, 가치체계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좀 간단하게는 그냥 세상을 보는 틀, 세상을 보는 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데올로기가 일단 신문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전체주의 뭡니까? 전체주의 이런 거 설명하는 것부터가 한국말로도 어렵죠. 이데올로기 전환을 시도해야 될 때라고 누가 막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데올로기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들었냐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우리 국어 시간에 뭐 배우냐면 보통 문학들 많이 배우죠. 시도 배우고 수필도 배우고 소설도 배우고 산문도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데, 그 소설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보통 문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배우는 소설들이 대부분 다 일제 강점기에서 썼던 소설들도 꽤나 많고, 아니면 전후, 해방 후 내지는 전후, 전쟁 끝나고 나서 직전에, 아니면 해방하고 직전에, 우리 해방하고 직전에 전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다가 갑자기 일본 녀석들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강압을 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수탈을 했던 나라였다가 갑자기 빵 하고 해방됐어요. 해방됐더니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가 좋은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어떤 신념이 맞는지에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전쟁이 빵 터집니다. 안 그래도 가난했는데 전쟁하고 나서 더 가난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골에,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후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저희 아버지 56년생, 어머니 5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태어나서 가난한 나라에서 그냥 살아버렸어요. 네.
그때 소설들이 많이 나오죠.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많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세상을 보는 틀 잘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밑에다 써놨어요. 수많은 이데올로기를 써놨습니다.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요, 우리 좌익, 좌파라고 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도 있죠. 그리고 중도, 나는 중간이야. 요거는 요렇게, 저거는 저렇게 생각해. 아니면 우익, 나는 우파, 난 우측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요 녀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뭐 이쪽에서 믿는 거, 이쪽에서 믿는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있죠. 더 쉬운 거는 남한에서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죠. 민주주의 뭡니까? 국민이 국가예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의 수장,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입법부, 법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뽑을 수 있죠. 근데 사회주의 뭡니까? 사회주의 그런 거 없죠. 저기 북쪽에서 하고 있는 거. 경제체제에 있어서도 우리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공산주의라는 게 있죠. 자본주의는 뭐예요? 네, 번 만큼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고, 공산주의는 우리 다 같이 소유하자. 그 이외에 우리가 현재 자주 얘기하고 있는 뭐 개인주의, 개인 우선이야. 사대주의. 사대주의 옛날 때 청나라, 명나라, 님들 너무 멋있어요. 대륙 멋있어요. 따르겠습니다. 황제 폐하 하고 우리는 스스로 낮춰서 불렀던 그것도 사대주의고, 요새는 어때요? 사대주의. 유럽, 저기 유럽 패션 좋아, 멋있어, 짱이야. 아니면 뭐 미국, 미국 문화라면 다 좋아. 그런 거 있잖아. 백인들 좋아. 근데 다른 인종 별로야. 이런 거 사대주의라고 하죠. 아니면 요새 흔히 좀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1차적인 것들은 보통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뭐 자본주의와 같은 예전에 전쟁을 전후로 해서 싸웠던 그런 이데올로기, 가치관들 이데올로기라고 하고요. 더 큰 의미, 광의에 있어서는 현재 뭐 개인주의, 사대주의, 페미니즘도 포함될 수 있다. 좀 어려웠습니까? 네, 이런 옛날 얘기하면 뭔가 가슴이 울리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turning poi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께 point라고 하는 단어를 알려드리려다가 터닝 포인트가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 볼까요? point, 의견, 내지는 요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야? 네, 제가 방금 이데올로기 이야기하고 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정리하자면 이라고 이야기했죠. 왜냐? 저도 제 이야기의 요점, 포인트를 여러분께 찍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포인트 쓰이고 점수로도 쓰입니다. 뭐 우리 배드민턴 치다가 포인트를 득점하는 거죠. 아니면 카드사 포인트, 점수를 쌓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쓰이고, 어떤 지점이라고도 쓰여요. 낚시에서 저기가 포인트래 얘기하면 뭘까요? 거의 잘 잡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뭐 미팅 포인트, 어디서 만날지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지점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포인트 하면 그냥 하나의 점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turning 할 때 turn 같은 경우는 T-U-R-N, 돌다라는 뜻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뱅글을 돌다, 턴이에요. 춤출 때 딴 턴. 아니면 우리 예전에 LP판 들을 때 턴테이블이라고 했죠. turn, 테이블 위에서 LP판이 뱅글뱅글 도니까 턴테이블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turning point 하면 뱅글뱅글 도는 포인트인데, 밑에 제가 뜻을 뭐라고 썼죠? 바뀌게 되는 계기 내지는 그 지점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신문 기사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빵빵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래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맞아요. 터닝 포인트 앞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요, 인생의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결혼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대학에 입학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를 낳은 것일 수도 있고요, 회사를 그만둔 거일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turn 해서 이쪽으로 가거나, 인생이 이쪽으로 가다가 turn 해서 이쪽으로 가는 그 포인트들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 영어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라고 가르쳤던 강의했던 그 영상이 사실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네, 저도 갑자기 뭐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회사 안 다니죠. 원래는 그냥 멀쩡하게 그냥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때 뭐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도 전혀 없었어요. 네, 그냥 회사에서 어떤 표정으로 일했냐면요. 어이구, 죄송해요. 소리 컸죠? 어떤 표정으로 일했냐면 그냥 네, 이렇게 일했어요. 진짜요. 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정말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어차피 나에 대한 평가는 정해져 있고 해가 지나고 제가 과장까지 됐거든요. 과장이 돼도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근데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친절한 대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꿈도 많아지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께 강의하고 싶은 일도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께 뭔가 런칭할 서비스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거 준비한 지 꽤 오래됐고 그래서 사실 이사도 온 거예요. 이사도 와서 저뿐만 아니라 영어 전문가가 계세요. 전문가가 열심히 또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언젠가 여러분께 론칭을 해드리고 여러분 공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요새 막 주말에도 일하고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생의 터닝 포인트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누구의 결혼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이런 말들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터닝 포인트 어떤 뜻인지 잘 아시겠죠? 자, 그 밑에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제 세 단어 남았는데요. 다음 장에는 economy라는 단어 있어요. 이건 사실 영어로 더 많이 써요. 한국말보다 영어로 더 많이 써서 영어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고 economy, 경제라는 뜻 하나, 두 번째는 절약 내지는 아끼기, 아끼다는 거죠. 아끼다는 거 두 개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볼까요? 글로벌 이코노미 디폴트 도미노 오나. 이게 한국 기사예요. 글로벌 이코노미 디폴트 도미노 오나. 이 중에 한국말은 오나 하나뿐이에요. 네, 글로벌 이코노미. 글로벌 하면 세계적인 economy 경제, 세계 경제에서 디폴트 하면 우리 흔히 생각하시는 그냥 디폴트 하면 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약속한 거 못 지키는 거 디폴트 도미노. 디폴트 도미노가 왜 도미노처럼 터지냐면 한 국가가 아니면 한 회사가 한 은행이 채무의 이행을 못 하겠다고 손들어 버립니다. 나 못해. 부도야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던 은행들도 손들다가 보면 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아니 뭐 세계 경제라는 거예요. 여수에 있는 장도라는 곳이 있대요. 블루 이코노미 대표 숲이랍니다. 블루 이코노미 무슨 뜻일까요? 아마 숲에다가 무언가 이걸 사업화할 수 있는 친환경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GS 칼텍스 그 회사랑 여수시랑 뭐 돈을 내서 숲을 어떻게 꾸미고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고용 없는 성장과 뉴 이코노미. 제가 나중에 뉴 이코노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요새는 경제는 막 크잖아요. 경제 계속 성장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문제죠. 예전에는 자 저기 댐을 만들자, 저기 아파트를 만들자, 아니면 가게에서 물건을 팔자 하면 반드시 고용이 필요했어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상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인터넷으로 사업하지 말고 다 오프라인으로 해? 그러면 그럴 순 없죠. 맞아요. 유튜브? 미국 겁니다. 유튜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돈 다 누가 가져가냐면 미국에서 갖고 가요. 네, 그쵸. 우리도 빨리빨리 시작해서 이런 좋은 플랫폼 하나 만들면 진짜 유튜브 정도면 삼성전자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겠죠. 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거는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비행기 탈 때 등급이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이코노미 클래스 우리가 타는 왜 이코노미 경제 클래스죠? 클래스가 우리 등급이에요. 등급. 그러니까 저기 우리 카스트 제도라고 인도의 그 예전에 그 계급 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양반, 뭐 밑에 중인, 양인, 뭐 그 다음에
뭐 노비 계급도 있었고 뭐 이런 우리도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 사람들도 양반의 클래스고요. 그 밑에는 중인, 양인의 클래스였어요. 자동차, 제가 얼마 전에 그 브랜드 읽기 자동차 수업 했었죠. 그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자동차도 클래스예요. 뭐 자동차도 저기 뭐 브랜드별로 클래스가 따로 있고 벤츠 같은 경우는 뭐 S 클래스, E 클래스, C 클래스, A 클래스하고 등급을 나누죠. 비행기 좌석도 우리가 흔히 타는 곳은 이코노미 클래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타시다가 보면 자 비행기 딱 들어가면 우리 이코노미 클래스 타려면 뒤로 쭉 들어가죠. 근데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타자마자 좋은 좌석에서 뭔가 신문 탁 이렇게 누워서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탄 게 바로 비즈니스 클래스고요. 뭐 그거보다 더 좋은 퍼스트 클래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 정도만 이코노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장 여기 메디컬이랑 그 뒷장에 personal까지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지어볼 거고요. 자 뒷장에 있는 단어는 medical이에요. 메디컬로 읽히고요. medical 하면 의학의 내지는 의료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요새 메디컬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 아래 한번 볼까요? 아래 보면은요 다 검정색으로 메디라고 제가 써놓고 회색깔로 옆에다가 뭐를 좀 추가해놨습니다. 네, 뭘까요? 네, 이 메디가 건강과 관련된 많은 파생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입 아플 때 바르는 거 뭐죠? 오라메디, 그죠? 맞나요? 오라메디가 입 안에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 어쨌든 거기서도 메디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메디가 약, 아픈 거,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메디 뒤에다 C 붙이면 medic이라는 단어입니다. medic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medic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처음 들어봤냐면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그 종족이 하나 있는데 사람 종족이에요. 사람 종족이 총을 막 쏘면 얘가 다칩니다. 그러면서 medic이라는 애가 와서 막 이렇게 옆에서 피를 채워줘요. 그럼 이 친구가 다시 안 아파져요. 그래서 그냥 그게 medic인 줄 알았는데 아주 이 게임이 진짜 초등학생 때 나왔어요. 근데 좀 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데 자꾸 전쟁 영화에서 메딕 외치는 거예요. 메딕? 찾아보니까 메딕이 위생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전쟁 같은 거 나면 여기다가 십자가 문이 딱 해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메딕이라고 합니다. 위생병. 역시나 아픈 거 고쳐주는 거고요. 그 밑에 medical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의학의라는 단어고요. 그 아래 보면 medicine 있어요. medicine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medicine 우리가 흔히 약이라고 하는 약, 알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medicine이에요. medicine 네, 의학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meditation이라고 있어요. 명상이에요. 이렇게 네, 사실은 명상이 처음에 나왔던 이유는 그거죠. 사실은 치료와 재활의 목적이 굉장히 크고 서양에서는 이 명상을 하나의 치료, 대체의학이라고 하죠. 대체의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명상하고 수련하고 이런 것들이요. 명상은 영어로 meditation이에요. meditation.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med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의학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빵빵 메디칼, 뭐 어쩌고저쩌고 메디칼 이런 회사들 너무나 많아요. 다 의학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빵빵 메디칼이 마스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 빵빵이라는 곳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산업들이 몇 개 있죠. 바이오, 또 뭐 5G도 있죠. 우리 배웠었어요. 5G. AI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 바이오. 요새 뭐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바이오 엄청 많이 바이오 생체예요. 엄청 많이 들으실 예정이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요 personal이에요. personal이라고 우리 많이 하는데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사실 그냥 TV 보시고 또 사람들이랑 대화하시고 뉴스 보시고 또 뭔가 그래도 좀 나 좀 요즘 단어들 좀 알아, 교양 있어 정도 아시려면 뭐 온택트, 뭐 어그로, 뭐 요 정도 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 아시면 되지만 앞으로 뭐 진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오늘 배울 것 중에는 personal인 것 같아요.
personal 개인의 내지는 개인적인이라고 쓰여요.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아래에 있는데 우선 기사부터 읽어볼게요. personal color, personal passion 전문 컨설팅을 해준답니다. 이것도 사실 한국말에 전문밖에 없네요. personal color라고 하면 개인의 색깔이에요. 요새는 개인의 색깔을 찾아주는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태생적으로 어떤 색깔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개인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주는 서비스들이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personal fashion이 있대요. 저기 잘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유튜버 같은 사람들 저 옷 보세요. 옷을 얼마나 못 입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어떻게 입는지 아니면은 우리 코디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 코디처럼 일반인들도 코디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대요. 그런 걸 뭐 해준다. 나를 담아내는 기획 personal branding이래요. 브랜딩이 뭐냐면 브랜드를 만드는 게 브랜딩이에요. personal 개인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요새 정말 중요한 게 personal branding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라. 저는 개인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친절한데 이지 선생님을 만들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personal branding이라고 하고 또 밑에는 personal mobility법을 제정했답니다. 도대체 personal mobility는 뭐야? mobility는 뭐 나중에 한번 강의 드릴게요.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걸 mobility라고 해요. 우리 요새 길거리 가다 보면 서울에 그런 거 많아요. 초록 색깔, 또 보라 색깔로 해서 킥보드,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타놓고 막 길바닥에 세워져 있죠.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타봐서 좀 약간 무서워요. 그럴 바에 그냥 걷고 말지. 그거 부딪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personal mobility라는 것도 그렇게 길거리에 막 깔려 있으니까 법이 필요하겠죠. 그런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personal 관련해서 알아두실 거 PC. 우리 PC 뭐요? 노트북, 데스크탑 같은 PC들 예전에는 컴퓨터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 컴퓨터 너무 비쌌어요. 지금 여기 우리 방보다도 더 컸다고 합니다.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컴퓨터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견해서 개인 컴퓨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부를 이뤘는데 그 개인 PC가 personal computer 해서 PC라고 불러요. personal 개인의 computer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personal computer 그 옆에는요 PT 있습니다. 여러분 PT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PT 받아라 많이 하죠. personal training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코치 써서 저도 좀 PT 받아서 제가 내년에는 여기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실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personal brand라고도 많이 쓰이고요. personal space는 뭘까요? space 우주? 어떤 공간이라는 뜻도 space가 있어요. personal space 하면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네,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공간이 좀 필요하죠. personal space, personal color 아까 말씀드렸고 personal shopper, personal shopper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1인에 맞게 쇼핑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찾아보다가 안 거고 personal marketing, personal marketing 마케팅 하면 광고하는 거 시장에 무언가 잘 팔 수 있게 해주는 활동들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게 다 빅데이터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자꾸 보시는 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쫙.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만 계속 나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개인에 맞춰진 마케팅, 개인이 어디서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 퍼스널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퍼스널 코칭 하면 개인별로 골프든 아까 말씀드렸던 PT든 개인에 맞춰서 무언가 해주는 거 퍼스널 코칭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40분을 넘기기가 싫었는데 거의 40분이 다 됐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